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미스터리 그 8번째 신라의 후손이 세운 금나라 그 2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8번째 금나라는 마이태자가 세운 나라였나? 그 파트 2 되겠는데요. 지난 컨텐츠에서는 영화 마지막 황제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 기록과 우리의 역사 기록에서 드러나는 금나라의 시조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조금 더 우리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나라의 역사와 신라의 역사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바로 문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태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마이태자가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역사서에서는 굉장히 짧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설화의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마이태자는 분명 존재했던 실존 인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모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도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고, 먼저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경순왕 김부가 고려의 왕건의 아래로 들어가자 화를 내며 개골산에 집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삼국유사의 경우엔 스님이 되어 해인사에 들어간 인물이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개골산에 집거했다라고 등장을 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스님이 되었다라고 등장을 하는 거죠. 일단 개골산이라는 곳은 현재의 금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해인사는 경남 합천에 있는 절입니다. 강원도 북부와 경상도 남부라는 엄청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죠. 이토록 짧은 기록이 서로 일치조차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실존하지 않는 인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삼국유사는 승려였던 일현이 쓴 야사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정사의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사인 삼국사기의 기록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지만 마이태자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다만 마이태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신라는 군주를 왕이 아닌 황제라고 칭했는데 김부, 경순왕의 아이들도 당연하게 태자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 태자들 중에서 두 명이 공교롭게도 같은 호칭을 사용했고 이것이 바로 마이태자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기밀과 김분 두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은 기밀과 김분이 모두 부안 김씨 족보에 나와 있으나 역사서에는 오직 김분 이 한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명 집안 족보에 올라와 있는 두 사람인데 역사서에서는 대표자인 한 명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해 10월 고려에 기순할 때 석씨의 막내 분과 박씨의 맏아들 일 두 분이 극력 간하다가 왕이 들어주지 않자 어전에서 통곡하더니 영원히 이별하고 함께 개골산에 들어가 바위를 집으로 삼고 마이 초식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신라 삼성 연원보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자, 이 글로 종합해 볼 때 마이태자는 두 명이었고 현존 인물이었다라고 충분히 근거 삼아서 추측할 수 있겠죠. 이처럼 마이태자가 실존 인물이고 아골타가 그의 후손이라면 아골타 역시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 됩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여러 가지 오류도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앞서 1편에서는 뭐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먼저 제시했던 금사의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금나라 시조는 이름이 합부이다. 처음 고려에서 나올 때 60세가 넘었다. 형 아고호볼은 따라가지 않고 고려에 남았다. 자, 금사 원나라 때 편찬된 금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애초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이른바 무적자가 된 왕자, 태자를 고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름 역시 김일이 아닌 합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다만 다른 여러 기록들에서도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인 이란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나라를 멸망시킨 원나라 때에 쓰인 역사서인 금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신강라, 즉 아이신제러 역시 이것을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만주어에서 아이씨는 쇠, 쥐아러는 씨족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금씨족 혹은 쇠씨족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역사서에서 누르하치의 섬은 금이 아닌 그러니까 김이 아닌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규합하려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지니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라의 이름을 후금, 훗날의 청나라가 되죠. 이라고 지으면서 성까지 금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반론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라 혹은 고려인 중 한 명이 여진족으로 흘러가서 그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웠다라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나라를 우리 역사로 편입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고려의 후손들이 말갈족과 거란족을 흡수하여 지배계층이 되어서 세운 발해와 전혀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저 신라 혹은 고려의 몇몇 난민이 여진족에 흡수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금나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발해와는 정반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우리 역사로 편입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금나라는 중국의 역사로 남는 게 또 당연한 것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던 삼국시대 이야기, 이 끝없는 분열의 시대 3편에서 제가 좀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과 기억은 하면서 지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꾸할 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그것도 고대의 역사는 우리가 짧은 몇 가지 기록만으로 추적하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 반론 같은 것들이 난립하기 마련이죠. 다만 그 중에서도 다수의 기록, 다수의 주장 이런 것들을 정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역시 또 다른 반론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단고기의 내용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환빠라는 말 자체는 좋아합니다. 최소한 사대주의에 빠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이런 논의가 있어야 더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나라를 신라의 후손이 세운 것이냐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후손이 금나라를 세웠다라고 단정 짓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추측 혹은 견해 같은 것들도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